근데 저는 수험 생활을 좀 길게 했어요. 좀 수험 생활을 많이 길게 했고,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시간들이 있거든요. 길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차단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의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그 멘토링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은 공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11월까지의 공부가 어느 정도 베이스만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3개월 안에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다 외우게 될 거예요. 지금 뭐 대충 나이들을 보시니까 수린 온수린나 이런 거 옛날에 그 시대에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하셨죠. 그 수린 온수린나 이런 걸 보시면서 입학을 하셨죠. 그때 뵀던 분들은 그때 좀 있으세요. 제가 그때 수린 온술 강사로 좀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서 10,000명 이상을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첨삭팀을 이끌면서 했던 경험들이 좀 있고요. 물론 그 길은 변리사 공부하면서 알바로 했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학원에도 없는 이런 커리큘럼을 짜보면서 느꼈던 거는 종합반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특히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제가 멘토링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어떤 개별적인 맞춤형 멘토링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통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공통적인 거를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거는 스스로의 멘탈에 대한 어떤 멘토링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공부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멘토링은 제가 실질적인 어떤 그 멘토링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3월부터 11월까지, 그 다음에 12월에서 2월을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3달을 위한 공부를 이때 이제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 입문한 입장에서 우리는 민산자라는 이런 3개의 표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민법, 산업재산권법의 특상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물화생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본 이론들을 탄탄하게 대략 7월에서 8월까지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이라든지 이런 강의들은 요때 이제 문제, 중급, 이게 결국은 객관식이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게 되면 어떤 판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갖고 이 기본에 대해서 다지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막판에 민법을 할 때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이때 되면은 민법이 진짜 많은데 민법이 앞에 걸 보고 있으면 뒤에 게 날아가 있고요. 뒤에 걸 보고 있으면 앞에 게 날아가 있어요. 그 기분을 안 느끼려고 그러면은 이 처음에 잘 다져놓고 마지막에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결국은 12월에서 2월까지 몇 회독이 가능해야 되느냐. 이때 대부분 지금 합격에 조금 근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6, 7회독 정도래요. 딱 요 기간 동안에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해서 법 과목은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법 과목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거는 제 느낌이에요. 생물하고 지학은 약간 과학반 법반 같아요. 뭐냐면은 암기할 게 좀 많거든요. 근데 물리하고 화학은 암기할 게 있긴 있는데, 화학은 좀 세모로 할게요.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틀에 잡히면은 많이 날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비중이 이 두 과목보다는 조금 더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히는 게 좀 중점이 돼야 되고, 생물지학은 조금 이론을 꼼꼼히 하는데 치중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과목별 전략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물리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 생물을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변리사 시험에서 일단은 1차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과목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건 누가 했던 안 했든지 간에 지구과학은 일단 베이스로 잘 맞고 진행을 해야 돼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물리는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진짜로 뭐 물리학과 박사님들도 이제 별리서 시험 보고 이럴 때 한 문제를 풀긴 푸는데 한 문제가 20분이에요. 시험이 1시간인데. 막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경향이 바뀌어서. 그래서 어떤 과목도 사실 지금은 놓칠 수 없는 트렌드가 되었다라는 게 좀 제 판단이고, 각 과목별로 자기가 어떤 강약에 대해서 있겠지만 적어도 내 과목이 목표가 6688은 돼야 돼요. 10문제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70점이라는 점수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 과목을 제외하고는 좀 그래도 잘 보는 정도의 수준에 오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특상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놓치지 않고 풀어요. 근데 이번에 풀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게 그거거든요. 법조문에 대한 중요성. 근데 법조문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병행이 돼야 돼요. 이 기본 이론을 할 때도 법조문이 계속 병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나 중급, 판례 요 공부하는 요 시기에도 법조문이 계속 병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멘토링을 하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월 1.5회 정도를 할 거예요. 왜 1.5회라고 하냐면 2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차피 수업을 들으신다라는 가정하에 공통적으로 끝나는 시간 앞뒤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맞춰서 와서 그 공부 방법론 있죠. 복습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면 되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민법을 하는데 이게 복습 방법이 맞나? 틀리나? 근데 이게 또 제가 공통적인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밑줄을 친 걸 위주로 읽는데 이 앞에 보니까 갑자기 민법을 보니까 1950년도에 법 제정부터 나오는데 이런 것도 막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사실 옆 사람한테 물어보기엔 부끄러운데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를 친구 삼아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감하게 읽지 마시라는 부분을 읽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저는 밑줄 친 거에 대해서 밑줄 친 거 말고 다른 거를 읽다가 멘탈이 나가서 뛰쳐나가고 멘탈이 나가서 뛰쳐나가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산재법이랑 민법이 다 100점 경험이 있는데 이제 시험 공부 10년 했어요. 10년 했고 근데 1차는 계속 됐어요. 1차는 계속 됐고 2차 시험도 한 8번 본 것 같고요. 연속으로.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10년의 기간. 근데 10년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2, 3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저는 시험 기간 동안에, 수험 기간 동안에 결혼을 했고요. 수험 기간 동안에 첫째가 태어났고요. 수험 기간 동안에 둘째가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달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 지금 그 생각은 되게 울컥해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석봉 토스트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10년을 했지만 그리고 지금 이 업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시간 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제가 갔던 10년의 길을 2, 3년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학원 쪽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게 뭔가를 생각을 하다가 이게 오게 된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갑자기 왜 과거 얘기를 했을까요? 이 감정이 북받쳐 막 딴 데로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기간을 상당 부분 많이 단축을 시켜 드릴 거고요. 지금 아까 올 때 조금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제 첫째 아들이랑 이렇게 차이 안 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제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도 앞자리는 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이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젊어요. 얼마나 놀면서 10년을 공부했겠어요. 노는 걸 좋아하니까 젊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어느 정도의 눈높이는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젊은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촌 말고요. 형이자 오빠이자
이렇게 다가오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마지막 3달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때 결국은 6, 7회독이 들어가야 돼요. 민특상대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매주 계획 세워가면서 할 거고, 계획 세울 때는 1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개별적인 계획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2월 달에는 거의 비슷해요. 제가 2차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게 장담 안 할게요. 근데 1차만큼은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힘든 부분에 대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PC방과 내 눈앞에 보이는 카페들을 멀리 하실 때 반드시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가지치기는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합격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어요. 제 주변에서.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세워온 기준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 3월부터 2월이라는 요 1년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멘토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민특상대에 대해서 제가 100점 맞는 아까 얘기하다가 사실 감정 북받쳐갖고 글로 갔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연륜이 생겨서 다시 돌아오는 방법도 압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민특상대에 대해서 공부를,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시험 공부가 이거랑 안 맞게 조금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뭐 물론 맞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공부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공부를 이걸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집중력 있게 어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 합격의 법학원에 계신 강사분들에서 제가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강의 내용에서는 이 바탕이 깔릴 거고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만 하면 안 돼요. 그런 길을 할 때 제가 그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딱 요 공부가 아니라 한 요 정도 공부까지는 진짜로 해야지만 이 시험에 대해서, 합격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때만이 특히 특허, 상표 이런 거 지금 2차 필수 과목이잖아요. 2차 가서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어도 깊게 하는 공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법조문은 책에 있는 것만 보고 뭐 이렇게 좀 중요한 조문 위주로 보면 된다. 이제 여러분들도 제 몇 조, 제 몇 항 이런 거 참 맨 처음에 들으면 있어 보인다 이럴 건데, 뭐 저희야 뭐 심판소송하면 수시로 쓰는 말들이니까 아무리 익숙하지만 제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만 해도 이런 말들이 너무 생소했거든요. 근데 그 법조문이 지금 저를 먹여 살리고 있고 저희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고, 요번에 산재법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시험에서 광탈을 한 이유가 있어요. 법조문을 편중되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멘토를 하면서 요 시기에 적절한 어느 한순간에 있잖아요. 제가 이건 안 할게요. 근데 요 부분 있죠. 특상대에서는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전부 다 암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 알려드리면서, 강의 듣고 그거랑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법조문 전체를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실제로 올해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어떤 법조문에 대한 불이타 문제라고 해요. 시험에서 불이타가 나왔네. 근데 제가 보기엔 불이타가 아닌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전체에 대한 베이스를 어떻게 깔아야 되냐면은 이게 법조문에 대한 암기가 깔려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멘토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마 한 달, 2달 안에 이름은 다 외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라고 하시는 분 없이 무조건 내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2월 달에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2차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한번 멘토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궁금하신 사항 같은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상황들. 우리 변리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나요? 그럼 내일부터 열심히 하실 자신 있으시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는 다들 열심히 하세요. 처음부터는 의욕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아까 우리 멘토 변리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싶으시면은 하기 싫으신 일들을 하셔야 돼요. 하기 싫은 공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떨어지시는 분들 딱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은. 왜?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러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재밌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거 보면은 괜히 의욕 떨어진다고 나 이거 해서 이거라도 이제 점수 더 맞아야지 이렇게 해갖고 딱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고도 이제 떨어지는 지름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합격의 법학원 연간 멘토링 종합반을 등록하셨고 여긴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등록하셨으면은 학원을 최대한 이용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 최대한 이용하세요. 그리고 우리 멘토 변리사님 바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들이 멘토 변리사님을 최대한 이용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강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참여하실 거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태환 선생님 민법 강의를 기본 강의를 다 같이 종강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고태환 선생님 민법 이제 간담이나 이런 비슷한 시간을 뭐 종강 이후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 뭐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수시로 공부하시면 그건 질문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선생님들마다 AS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내년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 멘토 변리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이 학원을 최대한 이용하시고 우리 강사님들 최대한 이용하시고 우리 멘토 변리사님 최대한 이용하셔가지고 합격하시면 저희 학원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여러분들과 학원이 그냥 뭐 수강생 학원 이런 관계라기보다도 올해는 다 같이 멘토 변리사님 학원 여러분들 우리가 파트너가 돼가지고 우리 세 팀이 이루어가지고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여러분들 합격을 해서 학원에도 내년에도 더 많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고 멘토링 연간 종합반 들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은 그냥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오늘 집에 가셔서나 아니면 좀 이따 바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내일 민법 강의 수강 신청해 주시고 우선은 내일 201호 강의실에 나오실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은 우선 지정자석제가 아니니까 3월 달에는 201호 나오셔가지고 먼저 나오신 분들 먼저 자리 잡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사물함도 신청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씩 이제 스타트하도록 하시죠. 하여튼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이게 먼 길 오시느라 이제 고생 많았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멘토링 그리고 학원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합격을 만들어 나가시도록 하시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